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난 반기업 선동이 너무 많은데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 정말 어불성설 이상한 논리가 재벌들이 수백조 산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유보금 쌓아놓고 있는 거가 마치 남한테 줄 걸 안 주고 국가 사회에 분배해야 될 걸 안 분배하고 재벌 또는 자본가들의 탐욕인 것처럼 선동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나라가 번역을 잘못한 대표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꽤 됐죠. 한 1년 전에 TV조선에 나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자문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경제학과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30대 재벌이 국민정기에 빨대를 꼽고 쪽쪽 다 피를 빨아먹고 있고, 거기에 사내 유보금 몇백조를 쌓아놓고도 그런다 그러면서 재벌을 악마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화를 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경제학을 가리키냐라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사내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서 전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당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영업을 하고 나서 연말에 이익이 결산간이 끝나면 이익이 나오죠.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쓰냐 하면 정부가 법인세 이런 등을 동등해서 세금을 띄어갑니다. 그리고 이익 중의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쓰죠. 그 나머지는 전부 그냥 사내 유보금이라고 그럽니다. 그 나머지 돈이 바로 현금으로 쌓여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공장도 사고 시설도 더 놓고 특허도 사고 필요하면 사람도 더 뽑을 때 쓰고 재료비로도 쓰고 사업하는 데 다 쓰고 투자하고 R&D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금 보유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유보금하고 현금 보유액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개인도 급여를 받으면 우리 명목 소득이 수입이 다 내 돈이 아니죠. 정부가 소득세하고 공과금을 띄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은 정부 목을 미리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업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실제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가계 유보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1,0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소득세를 냈다. 6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통장에 남아있지 않죠. 그걸 가지고 식비도 쓰고 교통비도 쓰고 커피도 마시고 통신비도 내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뺀 만큼 통장에 있어서 쌓여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억지 주장이 사내 유보금 주장입니다. 너무 쉬운 개념인데 이름이 사내 유보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수백조 쌓여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탐욕스럽다. 마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념이 틀렸다는 거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사내 유보금도 늘어나지만 현금 보유금도 최근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연도별 보유 현금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이 늘어나는 건 하나는 사업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현금 보유 금액도 비례해서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야 유사시에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잘 돼서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 늘어난 것만큼 같은 비율을 유지해도 총액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 늘어나면 현금 보유금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또 하나는 투자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데 이익이 남았는데 투자가 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면 현금 보유를 늘리겠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2018년에 상당히 경기가 좋았다가 18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축소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미국에서도 낮아지면서 일부는
또 경제 침체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도 있고 이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일 그런 게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게 되면은 아주 안전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되면 현금을 많이 장착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좀 마련하고. 그래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데 따른 것도 현금 보유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경제 보면 움츠린 기업들은 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현금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사옥을 팔고 계열사를 매각해 가지고 현금을 쌓아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나중에 금융 비용이 만약에 IMF 때 왜 망했습니까? 싼 이자미 있고 그 부채를 많이 졌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확 올라갔고 거기다가 1달러에 700원, 800원 하던 게 2,000원이 되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너무 많아져서 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불경기를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이 군사를 빼고 현금을 쌓아두는 것은 불황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현금이 늘어났으니까 니네 안 나눠주고 거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현금 보유금이 늘고 있는 지금 현황은 갑자기 늘고 있는 현황은 사실은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그 경상수지 적자가 확 줄잖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줄기 때문에 그 벌어들인 이익이 보시면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건 지난해 반토막도 안 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90%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89%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현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금이 느는 이유는 뭐냐면 불황을 대비하고 있고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그래서 애플 같은 데가 지금 보시면 해외에만 한 300조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 내부 말고 매듭으로 들어오면 미국의 법인세가 높았었기 때문에 가져오면 법인세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해외 법인에다가 놓고 안 가져오고 하고 그래서 글로벌 최근에만 해도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은 우리처럼 뭐 몇백 조가 아니라 일경 3,700조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있으니까 좋은 회사 있으면 막 조 단위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그 100조가 되는 돈이 100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그 매출 규모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300조 가까운 200조가 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조 단위 투자 몇천억 투자를 막 하려고 그러면 그런 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죠. 외국에서 가져오면 법인세를 낮추고 가져올 때 더 낮춰주고 그럼으로써 가져와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 현금을 적게 갖게 하려면 사실은 투자를 해서 돈이 잘 벌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끄떡 없고 매달 월급이 잘 들어오고 건강하다 그러면 예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실직될지 모르고 언제 은퇴할지 모르면 우리가 재금을 많이 쌓아둬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현금 보유액을 낮추려면 투자가 좋은 환경 그리고 미래에 돈 벌어서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해서 돈 벌 게 있으면 정부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보유액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은 투자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기도 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환수 대상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 돈인가요?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주주의 자산이죠. 그걸 환수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난번에 평등은 불공정한 거란 책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사회적 파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벌어진 돈은 다 한국 공통의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찢어 말리겠다. 이거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적인 발상이죠. 이건 사회주의보다 더 심한 발상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 월급 중에 세금 내고 나신 40% 세금 내고 난 나머지 600이 가계 유보이익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웃집에다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미 세금 낸 거가
사회에 환원을 한 거고 사회에다가 배분을 해 준 거죠. 가계 유보이익 있으면 환수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받아갔던 월급도 쓰고 남으면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서 이거는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을 부정하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여전히 대기업들이 몇백조 사내 유보금이 있다는 몇백조를 앞세우면서 몇백조는 보통 일반 국민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사내 유보금 몇백조 중에 극히 일부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삼성전자 한 회사만 해도 몇백조가 되기 때문에 그 몇백조의 사업을 돌리려면 몇십조의 현금은 항상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절대 금액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선동이다. 그래서 그 사내 유보금, 이 유보금에 대해서 마치 현금이 쌓이는 것처럼 하면서 기업들을 공격하고 하는 바보들이 있으면 너는 회계에 아주 기초도 모르고 그냥 그 한글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아는 척을 하는 바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깨우쳐 주시기를 제가 제 페북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태클을 거는 바보들이 몇 명 최근에 있어서 아직도 저 얘기가 인식이 안 되는가 보다 이런 게 답답해서 오늘 사내 유보금이 뭘 뜻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